안녕하십니까, 닥터덕입니다. 새콤달콤한 뱅쇼와 함께 오늘 공부 시작할까 합니다. 우선 인트로 보고 오시죠. 말이 인트로지 좀 길었죠. 오늘도 이제 뱅쇼를 만드는 걸 보여드렸는데, 제가 영상 초기 때 2019년도 초반 때 제가 뱅쇼를 만드는 거 올린 적이 있을 거예요. 그걸 여기다 올려둘 테니까 가셔서 만드는 방법 배우시고, 이런 계절에 혹시 감기 기운이 좀 있거나 이럴 때는 저녁 때마다 이렇게 뱅쇼 한 잔 하는 거는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이 뱅쇼 안에는 항산화 물질이 상당히 많이 들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는 여러 가지 산화 물질들을 빨리 해결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고 면역을 높여주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감기 걸리셨을 때 약을 드시기 전에 저라면 비타민에다가 뱅쇼 한 잔 하는 걸 권할 것 같아요. 오늘 나누고 싶은 내용은 독감에 대한 얘기를 나눌까 합니다. 요즘 뭐 독감 시즌이고 뭐 병원마다 환자들로 넘쳐나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제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 제가 초창기 때는 저도 예방접종을 많이 했고 저도 맞고 했었는데 거의 한 기능의학을 공부하고 나서 거의 예방접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도 안 하고 우리 가족들도 안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은 언급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야기를 나눌까 합니다. 한참 전이었죠. 그것도 벌써 한 7, 8년 전 얘기인데, 그때 신종플루가 한번 대유행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많은 분들이 이제 사망을 하셨죠. 그 당시에 저도 대구에서 병원을 할 때여서 그 환자를 제 기억에는 한 500명 이상 신종플루 환자를 봤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비타민과 타미플루를 가지고서 테스트를 해본 경험이 있어요. 물론 뭐 논문화돼서 제가 발표하지는 않았지만 제 나름대로는 데이터가 있는데, 거의 한 300명 이상을 제가 왔을 때 비타민 수액만 놔드렸고요. 나머지 분들은 이제 비타민을 잘 모르시고 설명을 해도 못 알아들으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대부분은 그냥 타미플루 처방해 주세요 해서 약을 처방받아서 가셨죠. 제 케이스 중에서 어떤 분, 아주 제가 머릿속에 남는 케이스가 한 명 있는데, 학생이었는데 되게 고열과 함께 몸살이 심해서 내가 독감이 의심되니까 검사를 하자고 했어요. 검사를 하고 하는 것과 동시에 비타민 메가도즈 수액을 놔드렸죠. 아마 그때 기억엔 한 20g 정도, 최소 20g 이상씩 놔드렸기 때문에 수액을 맞고 검사를 해놓고 갔어요. 그러고 나서 결과가 한 2, 3일 정도 지나니까 나왔는데 퍼지티브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독감 양성이죠. 신종플루 양성이 나왔으니까 이제 큰일 났죠. 그래가지고 이제 전화를 해가지고 너 뭐하냐, 왜 안 오냐 이렇게 했더니, 원장님 그때 원장님 주시했던 그 수액 맞고 나서는 그 다음날 되니까 너무 컨디션이 좋아져가지고 뭐 지금 아무것도 아픈 게 없는데 병원 가야 돼요? 라고 오히려 반문을 하는 거예요. 의아하죠. 그 당시에는 뭐 사람이 신종플루 걸리면 중리 많이 막 할 정도로 되게 이제 말이 많았었는데, 실제로 매스컴에서 나오는 그 모든 환자들은 실제 이뮨 시스템이 다 셧다운된 환자들한테 독감이 갔을 때 그 독감으로 인해서 생명이 이제 위태로워지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고, 정상적인 이뮤니티를 갖고 있는 사람들, 면역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서는 독감에 걸렸다고 그렇게 위험해지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특히 그런 분들한테는 갖고 있는 이제 자기 면역을 가지고서 얘를 이제 증진시키는 치료를 하게 되면은 그런 타미플루라든지 다른 치료약이 필요 없지요. 실제로는. 근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무지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뭐 타미플루 대란이 나타나고 뭐 그 약을 뭐 갖고 있지 않으면 큰일 나는 것처럼 그때 당시 한참 떠들썩했었죠. 그 이후로도 저는 예방접종을 거의 권하지 않고 있고 저희 가족들한테도 제가 투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모든 예방접종을 제가 거부하는 건 아니지만 많은 부분에 있어서는 얻어지는 이득 말고도 손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부분을
나중에 한 번 더 언급할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잠깐 맛을 보여드리면은 4돌 11개월이니까 우리 한국 나이로는 이제 5살에서 6살 넘어가는 나이예요. 되게 어린 나이죠. 유치원을 이제 다닐까 말까 하는 그런 나이인데 애기인데 애가 대성포진이 온 거예요. 문제는 그 나이에도 대성포진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게 거의 상상할 수 없는 얘기죠. 실제로는 우리가 트레이닝 받을 때는 거의 50세 이상에서만 나타날 수 있는 어떤 특이한 병이고 젊은 나이에는 거의 보기 힘들었었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는 계속 젊어지고 있어요. 발병 나이대가 40대, 30대, 20대까지도 다 내려왔다가 제가 본 건 10대까지도 봤지만 지금 뭐 5살짜리는 저는 처음 봤어요. 예방접종에 대한 이야기는 추후 나중에 한번 더 논의하는 걸로 하고요. 저도 최근 들어서 거의 감기를 안 하다가 지금 한 일주일 전서부터 약간 코감기하고 목감기가 왔는데 약을 거의 안 먹고 있죠. 그래서 지금은 비타민C를 하루에 18g 정도 먹고 있습니다. 그래도 전혀 장에 트러블이라든지 설사가 없죠. 평소 때 건강할 때는 평균적으로 한 9에서 12g 사이가 제 기본 용량이었는데 감기가 오고 나니까 그 감기 때문에 제 면역을 높이기 위해서 비타민C를 투여하는데 거의 지금 18g까지 올려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오히려 컨디션이 더 좋아지죠. 이렇듯이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드시는 비타민이 있다면은 그걸 유지를 하는 과정에서 좀 컨디션이 안 좋아지시면은 그 용량을 더블링해서 더 많이 드셔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오늘도 저녁 때 이 뱅쇼 한잔 하면서 마감할까 합니다. 여러분들도 감기 조심하시고 혹시라도 감기 걸리셨을 때 너무 그 감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불편한 증상을 해결하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그걸 억제하는 약을 쓰기보다는 자연적인 면역을 높여서 스스로의 면역으로 이겨낼 수 있는 힘을 키우는 방법으로 이 겨울철에 환절기 감기 관리를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여기까지 공부하겠습니다. 온 국민이 건강해지는 그날까지 닥터덕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